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속에서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이 생활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랬으면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제 산을 내려가기가 싫은 거죠. 아직은 내가 그 세상에 나가서 자신있게 살 만한 자신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됐는데 이거를 좀 더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사회생활 훨씬 더 멋있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갈등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 안 받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최고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깨달음을 잡겠다고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자주 안 오잖아요. 뭐 깨달음이 쉽게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한 두세 달 살다 보니까 또 불면증이 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가 엄청나게 줄기 시작을 하다가 다시 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또 스트레스가 커지대. 그래서 내가 왜 올 때는 다른 걸 갖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올 때 생각도 못했던 뭐 이상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아니 내가 무슨 뭐 원효 스님도 아니고 성철 스님도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돈을 다 끌어온 것도 아니고 올 때 목적이 내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깨달음이 이게 쉽게 오겠는가.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그 무렵에 열심히 이렇게 좀 불경을 읽었는데 이제 그 중에 부처님이 깨달음의 노예가 되지 마라. 깨달음이라는 게 살면서 실천하는 거지, 살면서 깨달아가는 거지, 안정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뭐 가부좌하고 참선만 한다고 오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가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조금 골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참선만 하고 앉아갖고 이 깨달음이 오겠는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한번 살아보고, 아직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내려와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공황장애 상태에 빠진다든가 세상 사는 게 두렵다든가 뭐 불면증에 빠진다든가 해서 또 다시 실망스러운 일이 오면 그때 다시 돌아오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새벽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산을 떠났죠. 서울 가는 차를 이제 얻어 타고 서울까지 왔는데 4시쯤 됐어요. 4시쯤 되니까 집사람이 내가 온다는 소리 듣고 안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상명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아주 태연한 척 하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법원에 가서 이제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고 이러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도 완전히 내가 이제 업무에 복귀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이런 게 만나보니 가슴 막 두근두근거리고 치료가 다 안 끝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병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억지로 이제 산속에 있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약간 겁이 나는 상태에서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뭔지 한번 내가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친구한테 먼저 털어놓고 친구가 그러면 병인이가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해줘서 그 말을 믿고 친구로부터 정신과 선생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가니까 가서 이제 한 30, 40분 정도 내가 오동안 뭐 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이제 들은 얘기를 다 드린 거죠. 선생님이 자기가 책임져 고쳐드리겠다.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고쳐드리겠다. 단 이제 약속이 자기하고 약을 열심히 끊지 않고 1년 동안 잘 먹겠다는 약속을 지키세요. 그것만 하면은 자기가 다 치료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그보다 더 큰 일도 겪었는데 내가 산속에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약속했던 게 뭐 수면제를 먹든 뭐 신경정신과 약을 먹든지 간에 뭐가 날 수만 있다 그러면, 아니면 평생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과 어울려서 이렇게 전과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난 마음을 위해 약속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난 안 믿었어. 무조건 믿고 싶죠. 그래서 그 말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1년 동안 약을 그 선생님이 주시는 약을 먹었죠. 먹으면 이제 그때 인천에 부장판사로 복귀하면서 한 번도 약을 거르지 않고 그 약은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4알을 주시다가 이제 3알로 줄고 2알로 줄고 1알로 줄고 반알로 줄더니 나중에는 치료가 끝났으니까 약 한 번 됩니다. 이런 소리를 1년 만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2007년 11월경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약을 안 주시니까 이제 살아봐라. 그래서 한 달 정도 한번 살아보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래 약을 조금씩 더 드십시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살아보니까 좀 가슴이 답답해요. 잠깐 떨리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떨림은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 뭐 약간, 아니면 우리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섰을 때 약간 가슴이 콩당콩당 거릴 잠시 그것보다도 못한 정도의, 그 다음에 뭐 누군가 말다툼을 했을 때 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긴장감,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게
평생 느껴왔던 그거야.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마음을 다듬으면서 다시 참선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편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쯤 살아보니까 아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내가 되는구나. 나는 이제 확신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2007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이제 그 상태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해가 언제더라? 그때가 이제 세계 뭐 자살의 날인가 뭔가 하는 게 이제 신문기사로 떴어요. 떴는데 이제 인천에서 저한테 그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길래 뭐 중요한 판례를 그 해설하는 판례 해설을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그 판례 해설을 쓰다가 사실은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글을 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 이거 쓰고 싶은 거 쓰시라고. 판례 해설은 판사님이 그거 외엔 다른 거 안 써줄 것 같아서 한 얘기지 아 쓰시고 싶은 거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내가 딴 거 쓰겠다고 쓰면서 이제 내가 이제 2001년도부터 왜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겪게 됐는가, 자살에 이르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5개월 동안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았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업무에 복귀했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한 50페이지 까지 썼어요. 써놓고 이제 나는 원고 돌려주고 이제 주고 이제 끝냈는데, 그로부터 한 두 달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출간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전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아니, 하여튼, 지금은 약을 전혀 안 드시는 상태고요. 그 이후로는 수면제든 뭐든 먹어본 적이 없고, 나는 이제, 지금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약을 먹을 준비가 돼 있고, 그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할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뭐 더 이상 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내가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병력이 있다든가, 또는 지금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하는 거를 남한테 얘기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뭐 혹시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뭐 장인 장모님이 그러면 얼마든지 모시고 갈 용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뒤에는 수면제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쪽 약을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자살자가 많이 있어도 스스로, 내가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는 건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성이고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고마움이죠. 첫 번째 반성은,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숨게 만들고 치료를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병을 앓게 될 줄 저도 몰랐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이 우울증에 대한 우리 인식이라든가 이거 하나의 병으로 인식을 해야지 자꾸 뭐 고치지 못하는 뭐 정신병이라든가 언제 발작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지 모르는 그런 불가역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진짜 고마움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그 병을 앓고 싶으면서 맨날 자살 생각하고 할 때는 그해 12월에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살아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뭐 여행을 같이 한다든가 뭐 눈썰매를 탄다든가 요것만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산속에 가서 5개월 살고 내려와서 그해 겨울에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많이 편해지니까 내가 내 가족들하고 못했던 거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있는 돈 다 틀어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죠. 유럽 여행을. 유럽에 가서 크리스마스 때 그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가가지고 그 성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나는 이제 불교 신자지만 성당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내가 살아가지고 그 눈썰매나 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분명히 지난 5, 6월 달에 그랬는데 지금 살아가지고 유럽까지 와서 애들하고 뭐 여행을 즐기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앞에 계신 분이 부처님인지 말이야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집사람들이 내버려 두더라고 내우는 것밖에 돈 들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래서 그때 돌아온 뒤 하는 게 이제 내가 그때 가졌던 그 소박한 그 힘든 생각 잊고 싶진 않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어렵게 그걸 극복했는지 뭐 그때 정말 오로지 그냥 밤에 잠 한 번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몇 달을 살다가 결국 이제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가졌던 그 소박한 소원 늘 이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 이상의 욕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내가 더 이상 뭘 더 이루고 하는 건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에 대해 잘못 알았다는 그의 반성과 그 다음에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다시 돌려준 그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거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그러니까 좀 껐다가 너무 뜨거워서 좀 쉬었다가 이게 86년도에 제 동생이 자살을 했었거든요. 그걸 봤죠, 저도. 동생이 86년도에 자살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어머니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는 모습. 저희도 물론 슬펐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이 제일 슬펐겠죠. 근데 그걸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늘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살을 결심하고 생각하고 할 때는 전혀 그 생각 못했어요. 내가 힘드니까 남아있는 가족 생각 못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아듯이 뭐 자살하면 죄악이니까 뭐 죽어서 지옥 가네 뭐 이 생각도 못해요. 죽을 때는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이게 낫겠다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차라리 여기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옥이 있긴 뭐가 있겠냐. 죽으면 그냥 끝이고 적어도 이런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 죽어서 진짜 사람이 견디지 못할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안 죽겠지. 그것도 안 믿어요. 그것도. 죽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 이 고통을 해서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판사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올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또 뭐 하루에도 뭐 한 30, 40명씩 계속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화면에서 판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들 저런 경험이 있는데 그 자살 예비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좀 끝으로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몇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울증은 분명히 병인 것 같아요. 저도 2001년부터 한 2006년까지 한 6년 동안 엄청나게 우울한 생활 중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밖에 내보낼 때는 이렇게 태연한 척하고 살았지만, 그때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겪고 나니까 지금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게 병이었구나.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부터 먼저 가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 반드시 용기를 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난 약을 먹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서 비로소 약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치료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생각에도 습관이 있어요. 행동이나 언어의 습관이 있듯이 생각도 분명히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 우울증 앓고 있던 시절에는 모든 걸 나쁘게 봤거든요. 물론 내 중심에서 봤기 때문에 나쁘게 보였겠지만, 어떤 사물을 봐도 항상 비관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게 되니까 제 머릿속에는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참선을 과정을 거치고 이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세상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사소한 것도 이뻐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쁘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습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분명히 생각도 습관이고,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교통이 되게 안 끝날 것 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 과중한 이건 내가 판사를 때려치든 뭐든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생각. 어머니와 집사람과의 또 고부간의 갈등을 내가 못 풀었는데, 이건 내가 평생 이게 오래 지난다고 이게 사그러지겠나 하는 그 공포감, 걱정. 그 다음에 주식해서 돈 잃은 거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게 분하고 이런 것 같아.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건 내가 평생 죽는 순간까지 영원히 못 잊고 편하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 같이 그런 유별난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사소한 일 같은 거는 생각해보면 그냥 내일부터 다 잊혀져가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오래 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선 가서 내가 산에 가서 생각한 게, 내가 여기 올 때는 도대체 뭔 일 겪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사람이 이제 빗속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마음의 이 짐이라든가 이걸 털어내고 참선을 하게 되고 마음의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 거쳐서 이게 풀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뭘 엉뚱한 도를 깨닫겠다고 또 스트레스 받아고 이러고 있거든? 생각해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그때는 내가 세상 살면서 막 온갖 인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다 겪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못 풀어가지고 죽겠다고 와 있는데, 지금 그거 전혀 상관없는 도를 깨닫고 앉아갖고 못 깨닫았다고 스트레스 받아가 또 불면증에 또 걸려버렸거든? 그거 생각해보니까 돌아와 생각한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어떤 순간적으로 겪고 있는 내가 분명한 스트레스가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오래 안 가요. 며칠 지나면 다 잊혀져. 근데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을 것 같고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 다 해결되잖아요. 좋든 나쁘든. 나쁘게 해결돼도 추억으로 남고 좋게 해결되면 즐거움으로 남겠죠. 그죠? 결국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은 옛날에 내가 겪었던 힘든 일이나 이것 중에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돈 잃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없어요. 그것도 잊혀버린 그만이고 또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그때 그 어렵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유일한 소원, 우리 식구들하고 아직 크리스마스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걸 이뤄놓다 보니까 지금 별로 큰 소원이라든가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라든가 힘든 일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그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좀 알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고 나면
아까처럼 생각을 좋게 이렇게 즐거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게,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삶을 또 이렇게 즐거운 면만 보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